자, 이번 주 8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였고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저번 주에 이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한국도 흐름이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멘탈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주가 하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손절을 하면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려워서 웬만하면 손절을 하지 않는 투자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현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두고 실적이 좋은 기업만 골라서 투자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플러스 날 때까지 멘탈을 잡으면서 기다려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릴 때 배당금을 충분히 주는 배당주들은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최근에 멘탈이 심하게 흔들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방식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이 있었죠. 8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되었는데 지난 7월에 5.5%로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1년 넘게 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할아버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했거든요. 빠르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보채지 마라. 이런 멘트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 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저번 달 미국 실업률이 4.3%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4달 연속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된 미국 제조업 지수도 경기 침체를 예고를 해주는 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화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3.8%까지 하락했는데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준은 올해 금리를 내리더라도 최대 2번까지 내리겠다고 지난 6월에 예고를 해주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최소 3번은 내려야 된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3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5번은 내려야 된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의 금리 인하도 25bp로는 부족하고 50bp로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주식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다라는 전망이 더해졌거든요. 이번 주 나스닥 4% 하락했고 S&P 500은 2.5%, 그리고 다우존스도 2%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빠르게 올라갔던 미국 시장이었지만 다시 빠르게 내려오는 흐름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물을 타고 있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지난주 매수 가격 이하로 금요일에 주가가 내려왔길래 100만원씩 2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더 하락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여하튼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빠질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매수를 하고 당분간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JPQ도 이번 주에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이제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 배당금이 나올 테니까 이번에도 4주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 8월 중에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면 9월 매수분 4주는 조금 당겨서 미리 매수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번 주 코스피 2700을 깨고 내려왔죠. 금요일에 크게 하락하면서 일주일 동안 3% 하락했는데요. 금요일 시장은 오랜만에 사이드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여하튼 다시는 2600대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9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67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름에 서머랠리로 주가가 조금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올여름에는 서머랠리가 전혀 펼쳐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8월이 되었으니까요. 서머랠리가 다음 주부터는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일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ISA 계좌 외에도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요 몇 달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하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장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말씀드리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금요일에 삼성전자 우선주 62,0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현재 8% 정도 손실입니다. 원래 생각은 63,000원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면 물을 타볼까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도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순이익도 9.8조 원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엄청나게 개선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순이익률도 13%로 아주 좋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실적은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컨센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27%, 그리고 순이익은 컨센 대비 37%를 상회했으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8%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403%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편이거든요. 하지만 또 남들이 빠질 때는 또 똑같은 수준으로 따라 내리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여하튼 볼 때마다 못났다 생각을 자주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 기록해 주길 바라보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고점을 트라이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배당금은 361원이니까요. 예상 수준대로 배당금은 나왔고 8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만 30주씩 두 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총 60주를 담아 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데리고 왔고 또 분배락이 나왔다 보니까 평단가 대비 주가가 200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때마다 30주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720주까지 담았거든요. 총 900주를 담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6번 정도 더 매수를 하면서 900주까지는 수량을 천천히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잔고를 볼 텐데요. 월배당 종목들, 특히 미국 월배당 종목들 수익률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텐텐 한때 24%까지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11%로 줄었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다음 주에도 주가가 또 크게 빠지면 100주 정도는 더 매수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반면에 일반 종목들은 괜찮은데 디엔오토모티브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SK텔레콤도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3%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K카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회복되면서 마이너스 2%까지 손실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K카와 맥쿼리 인프라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리츠 이번 주에 주가가 4,000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다시 하락하면서 저번 주 주가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엔오토모티브부터 살펴볼 텐데 그동안 주가가 평단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이 종목을 투자한 지 이제 반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9만 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89,2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이번 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 개선했고 순이익은 무려 51%가 늘어났으니까요. 영업이익률도 17%, 순이익률도 13%로 제가 기대하던 수준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양호한 실적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이익은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은 6%, 당기순이익은 25%를 개선했습니다. 이 종목은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상반기도 양호하게 마감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실적 발표도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저번 주부터 매입하고 있는 자사주를 이번 주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매일 5,000주씩 매수를 하다가 금요일에 8,000주를 매수를 했는데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자사주는 매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는 목적인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약 11만 주 정도 매수할 수 있겠던데 이제 자사주 매입은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자사주 매입이 다 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면서 계속 보유를 해볼지 아니면 정리를 해볼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K카 보겠습니다. 2분기 배당금은 300원 지급하는데요. 예고대로 300원을 지급하고 8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카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매출액은 16%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20% 늘어났으니까요. 올해는 좋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컨센보다 살짝 작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컨센을 살짝 상회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K카의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카는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상반기보다 30%를 개선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해보고 이런 실적이 배당금과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길 바라봅니다. 저번 주에 K카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번 주 저는 200주 매수를 하면서 1차 목표 수량인 800주를 다 채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 수량을 다 채웠으니까 주가가 12,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맥쿼리 인프라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운용 수익과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5% 정도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당 순이익을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주당 순이익은 508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5원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전년보다 5원 감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부산항만 때문이었는데요. 물동량도 전년 대비 3.6% 줄었고 영업수익도 5.7% 감소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익은 14% 감소하면서 영업수익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출이자 때문이거든요. 연 12% 고정 지급하는 조항 때문이었는데 아무리 요즘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제는 실적에 연동해서 6에서 12%로 변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변경된 조건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산항만 쪽 마이너스는 조금 경감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배당금은 상반기 배당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하남 데이터센터도 이번 주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카카오와 LG CNS가 메인 임차하고 있는 건물인데 수도권에서도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하는 비용과 개보수 비용을 합쳐서 이번 자산을 인수하는데 약 9천억 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950억 원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4천억 원은 후순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자산 인수 비용 대부분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후순위 대출 금리가 8.5%이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후순위 대출은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해서 상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맥쿼리 인프라가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최대 규모는 4천억 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최근에 배당 삭감 영향도 있었고 또한 유상증자 우려도 있다 보니까 다른 니치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반기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저해 평단가 대비해서도 주가가 5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물을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유상증자 가능성 때문인데요.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혹시 주가가 또 11,9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씩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멘탈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좋아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멘탈 잘 잡으시고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